농촌진흥청의 사과연구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사과연구센터 이동혁 센터장님 연결돼 있습니다. 이동혁 센터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동현입니다. 저는 이가혁인데 이동혁. 저희 친척 아니죠? 네, 저희 처음 뵙는 겁니다. 네. 예, 아무튼 이동혁 센터장님께 한번 국내 최고의 사과 전문가 중 한 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일단요, 아까 저희가 하나로마트 사진도 보여드렸는데 4개에 15,800원이더라고요. 예. 사과 왜 이렇게 비싸진 겁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만, 네. 가장 큰 요인으로는 기후변화로 인해 사과꽃이 빨리 피었다는 것입니다. 음. 벌써 30년 전이긴 합니다만, 제가 처음에 연구사로 발령을 받은 해 1994년에 이곳 군위 지역에서 4월 23일경에 사과꽃이 피었었습니다. 예. 네, 작년의 경우에는 4월 10일부터 피기 시작했죠. 네. 그래서 지난해 봄철에 꽃 피는 시기에 저온 피해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봄철 기온의 특성상 꽃샘추위라는 그 전형적인 추위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로 인해서 꽃이 핀 기간에 저온으로 인해서 사과꽃의 암술과 수술이 녹아버리고 그로 인해서 사과가 많이 안 달리게 된 것이죠. 아하. 그런 이유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전문적인 좀 부분이긴 하지만 사과 꽃이 필 그 개화 시기 때 날씨가 생각보다 좀 쌀쌀했고 좋은 상황이었고 예, 추웠다라는 겁니다. 추웠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꽃이 잘 안 피면 이제 열매가 안 맺게 되니까 그렇죠. 쉽게 말하면 그 사과 생산량이 떨어지니까 가격이 비싸진 거다. 쉽게 보면 그렇게 되는 네,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이게 근데 날씨의 영역이니까 미리 예측하기가 어려운 거죠. 어, 기상청에서 일일 예보라든지 주간 단위의 기상 예보를 비교적 정확하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네. 아무래도 그 장기적인 예보는 아직까지 불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제 요새 기후 변화 이런 요인 때문에 더 뭔가 예측이 참 힘들어지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러면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 고공 가격 거의 개당 4,000원 하는 이 상황 언제까지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되십니까? 음, 첫 사과가 수확되는 시기 앞으로 3개월 후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네. 그 첫 사과가 수확되어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7월 초쯤에 이제 첫 사과가 수확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많이 달리고 괜찮은 제품들이 나오네. 요걸 봐야 이 더 가격이 고공행진 기간이 이어질지 아니면 여기서 좀 해소가 될지 가늠이 되겠군요. 이 첫 사과가 수확이 되고 난 다음에는 어, 사과 가격이 좀 안정적으로 되지 않겠나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 첫 사과 이제 물량이 풀리니까 예, 7월까지는 이제 사과 좀 금사가 계속 되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예, 문제는 이제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사과 가격은 작년에 작황이 안 좋았다는 것 때문에 지금까지 이어지는 것이고 예, 그러면 이제 올해 작황은 어떤가? 이제 올해 생산이 이제 내년에 영향을 줄 테니까요. 예. 올해도 그러면 개화 시기가 빨라져서 저온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런 걱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맞나요? 음, 충분히 걱정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하. 사과 작황은 꽃이 얼마나 피고 또 얼마나 많은 꽃이 수정이 되고 음. 그로 인해 사과가 열릴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또 작년처럼 사과꽃이 피었을 때 네. 꽃이 많이 피었다고 하지만 저온 피해로 얼마나 피해를 받게 되느냐 하는 것이 되겠죠. 음. 우선 올해 우리 사과연구센터에서는 곧 피는 시기를 예측한 결과 네. 전국적으로 4월 12일 다음 주 말쯤 되겠습니다. 예. 다음 주 말부터 한 20일경에 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평년보다 한 일주일 정도 빠른 시기고요. 아. 그러나 현재로서는 올해 사과꽃이 피었을 때 좋은 피해를 받을지 말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아. 그러나 우리가 작년과 같은 피해를 다시는 받지 않도록 네. 농식품부라든지 농촌진흥청, 각 시군별 농업기술센터하고 사과재배 농업인 등들이
똘똘 뭉쳐서 지금 많은 준비를 해 나가고는 있습니다. 예. 뭐 이제 정리를 해보면 예를 들어서 뭐 엄마 아빠한테 아이가 엄마 아빠 이번에 사과 왜 이렇게 비싼 거예요? 왜 아침에 사과 안 줘요라고 하면 우리가 답할 수 있는 건 작년에 꽃이 폈는데 그때 너무 생각보다 추웠어. 꽃이 잘 펴야 열매가 잘 맺는데 작년에 그렇게 추워가지고 꽃이 잘 안 피다 보니까 열매까지 잘 안 맺어져서 사과가 적게 나왔어. 그래서 비싸진 예, 거야라고 답을 하면 되겠고. 예, 그리고 그러면 이번에 올해도 이렇게 되는 거야라고 보면 다음 주쯤에 꽃이 피어서 그때 봐야 아는데 그때도 추워질지 말지는 그때 가봐야 알아. 근데 이번에는 좀 대책을 세우고 있대 정도로 볼 수 있겠네요. 예, 근데 그렇습니다. 그럼 그 많은 대책 뭡니까? 그 난로를 피워줘야 되네요. 갑자기 좋은 어떻게 됩니까? 아, 좋은 피해 대책. 방안입니다. 예. 어, 지금 진흥청에서는 어, 지방자치단체, 농업기관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 체계를 유지하면서 예. 농업인들 한 호 한 호 농가 1대1로 저온 피해 예방을 위해 기술적 대응 방안을 지금 홍보도 하고 있고요. 예. 또 매주 현장 점검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1차적으로 이미 그 조치가 들어간 것은 1차적으로 이미 3월 하순경에 전국 사과밭에서 사과나무가 건강히 자랄 수 있도록 그로 인해 저온 피해를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서 발아기에 꽃눈이 트는 시기에 네. 요소라든지 붕산, 사람으로 따지면 영양제라고 아. 뭐 비유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를 연면 살포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개화기가 다음 주라고 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네. 현재 75개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진흥청에서 운영하는 이상직 기상 조기 경보 시스템을 통해서 저온 피해가 발생할 경우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불을 피우는다든지 또는 물을 뿌린다든지 아하. 미세살수 장치를 이용해서 물을 뿌린다든지 또는 따뜻한 공기를 불어낸다든지 예. 이런 다양한 방법을 현장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 이 방법들을 적용해서 피해 예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유튜브 댓글로 한 분이 과수원 바닥에 은박지 비닐 까는 거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하나의 보온 대책입니까? 전 잘 모르지만. 은박지 비닐은요, 그 착색기에 수확기가 무렵에 그 사과를 빨갛게 하도록 하는 방법이고요. 은박지를 까는 방법은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게 햇빛이 반사돼서 달 비춰줄 수 있게 하는 건가요? 그 햇빛.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밑에 색깔을 거울을 잘 깔아주는 들도록 거군요. 하는 방법입니다. 외관상 아름답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군요. 그렇죠. 그리고 또 댓글 중에요. 그러면 파인애플처럼 오렌지처럼 수입해 오니까 엄청 싸고 많이 먹을 수 있는데 사과는 왜 그렇게 못 하나요? 궁금하다라고 하셨는데 예. 맞아요. 수입하면 안 돼? 이거 그 단순한 저도 의문이 드는데 왜 안 되나요? 사과 수입에 관한 부분은 저희들은 뭐 사과를 기술적으로 연구하는 연구소이기 때문에 네. 수입에 관한 부분은 다른 정부 기관에 한번 여쭤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언론 보도 같은 거 보면 병충해 이런 문제 등등 때문에 그리고 뭐 국내 농가 이런 부분 때문이라고 하는데 뭐 그런 복합적인 요인이 있겠죠. 예, 많은 복합적인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답하기를 하는 것이 좀 부적절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뭔가 있는 거 하면서 말씀을 아끼고요.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과는 이제 사실 정말 국민 과일 하나 꼽으라면 거의 사과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가격이 이렇게 생산이 떨어지다 보니까 가격이 높아지다 보니까 그냥 막연히 국민들의 불만도 정말 커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예. 계속 잘 먹을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우리 연구센터에서 농촌진흥청에서 준비하고 있는 방법은 그거죠. 지금 사과꽃이 일찍 피어서 봄철에 저온 피해를 받는 게 문제라고 진단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 개화기가 늦은 품종을 만들므로써 냉해 피해를 회피할 수가 있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품종을 만든다든지 또는 사과 재배지가 자꾸 북상을 한다는데 네.
그 착색이 필요 없는 초록색 또는 노란색 품종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 이런 아, 방법이 되겠죠. 또 착색기 아예 그럼 아까 말씀하신 뭐 은박지를 깔아주는 것도 노동력이 필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그럼 아예 이런 은박지 깔 필요 없이 또는 잎소지라고도 하는데 잎따기가 필요 없는 본래의 색깔이 붉은색이면서도 맛있는 품종을 음, 만들어내면 되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런 것들을 다 준비해 놓았고 지금 각각의 지역 특화 품목으로 좀 대량 생산하기 위해서 현재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추위가 문제였으니까 추위에 강한 아까 첫 번째 말씀하신 그 추위에 강한 품종을 이제 더 보급하는 거 이것도 좀 확실한 맞습니다. 방법일 것 같고 근데 제가 마지막 하나 저 듣다가 궁금한 게 지금 색깔을 계속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색깔이 빨갛지 않더라도 맛은 뭐 맛있을 수도 있고 맛없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색깔이 맛을 결정하는 건 아니죠. 색깔이 붉은색이냐는 단지 외관상에 드러나는 그 그렇죠. 미적인 부분이고요. 예. 그것이 과일의 특성, 당도라든지 산도, 그리고 음. 씹었을 때 아삭함, 뭐 육질 이런 부분을 결정하는 주 요인은 아닙니다, 아니다. 전혀. 아 그렇군요. 그래서 예전에 저도 뭐 기사를 보니까 골든볼인가요? 그래서 농촌진흥청에서 뭐 새로 만든 맞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있다. 예,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빨간 사과만 좋은 게 아니고 그냥 노라해도 맛있습니다라는 게 인식이 퍼지면 또 좋을 것 같긴 하네요. 아무튼 네, 예. 저랑 이름이 비슷한 이동혁 센터장님. 하지만 저는 얼굴도 뵌 적은 없습니다. 저와 관계가 있는 분은 아니고요. 사과 관련해서 저도 궁금했습니다. 여러분 많이 궁금했을 거예요. 뭐 뉴스로 비싸다는 거 알겠는데 그 이외에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근데 들으니까 좀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과 이렇게 금사과인 상황 부디 다음 주에 피는 꽃들 추위 없이 잘 펴서 이제 올 하반기부터는 좀 넉넉히 아침에 사과 먹고 이렇게 좀 비타민 섭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촌진흥청의 사과연구센터 이동혁 센터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